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를 대표하는 핵심 모델, 간판 모델 신형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하루빨리 너무나 타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께도 320i M 스포츠 시승기를 전달드리고 싶었는데요. 드디어 320i M 스포츠 모델을 시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BMW 530i의 오너이자 BMW의 팬 중 한 명으로서 정말로 기대되는 차량이 바로 이 신형 3 시리즈 LCI, BMW는 페이스리프트를 LCI라고 하기 때문에 3 시리즈 LCI 정말로 기대가 컸는데요. 직접 타본 느낌은 어땠을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3 시리즈가 신형으로 오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파워트레인 부분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탑재하지도 않았고요. 순수 4기통 가솔린, 순수 4기통 디젤 엔진을 그대로 탑재했습니다.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ZF 8단 트랜스미션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과 파워트레인, 동력 계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에서는 헤드라이트와 프론트 범퍼 그리고 리어 범퍼 위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인테리어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 핸들 디자인은 100%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12.3인치 계기판과 14.9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바뀌었고요. 중앙 센터 패시아 부분도 디자인적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품성이 좋아진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3 시리즈 하면 BMW를 대표하는 운동 성능이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일단 직진 주행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4마력의 토크 30.6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200마력이 안 되기 때문에 출력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부족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200마력이 안 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화끈한 출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 시리즈는 또 밸런스가 상당히 뛰어난 차량이잖아요. 보통 브랜드마다 시그니처 모델들이 있습니다. 벤츠는 S클래스, 포르쉐는 911, 폭스바겐은 골프 이런 모델들이 있죠. BMW 3 시리즈가 바로 그런 모델입니다. BMW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인정받는 모델은 바로 이 3 시리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형 3 시리즈를 타보고 이 부분은 살짝 아쉽다라고 느낀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이 차량은 M 스포츠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승차감이 M 스포츠 치고는 되게 소프트하다, 되게 부드럽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 핸들이 좀 가볍습니다. 저도 지금 530i M 스포츠를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530i, 520i도 그런데 5 시리즈의 M 스포츠보다는 확실히 좀 핸들링이 가볍고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좀 더 마일드합니다. 좀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건 5 시리즈의 럭셔리 그런 느낌인데 라는 생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예전 3 시리즈의 그런 하드함, M 스포츠 서스펜션, M 스포츠의 핸들의 무게감 이런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느낌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기존 3 시리즈 오너분들 그리고 BMW 오너분들이 3 시리즈를 탔을 때 3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살짝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다른 수입 브랜드 혹은 국산 차량을 타시다가 3 시리즈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데 대부분 BMW 리뷰들을 보게 되면 M 스포츠 서스펜션은 좀 하드하고 딱딱하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난 좀 걱정돼서 3 시리즈를 살까 말까라고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3 시리즈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M 스포츠를 타고 있는데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편안합니다. G70이랑 비교해봐도 이게 3 시리즈 서스펜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소프트하게 이번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범용적으로 3 시리즈 M 스포츠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래 M 스포츠는 좀 더 하드하고 좀 더 하드코어한, 물론 M이라는 브랜드가 있지만 금액적으로 좀 많이 높다 보니까 3 시리즈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 좀 더 하드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M 스포츠를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번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더 스타일리시해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일반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M 스포츠를 구입하게끔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하드하지도 않고 불편한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3 시리즈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되게 나긋나긋해졌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기대했던 3 시리즈 M 스포츠와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런데 좀 더 넓은 범위, 많은 고객군으로 이 차를 본다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팅하는 게 좀 더 많은 사람의 입맛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시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 시리즈를 주행하시다가 3 시리즈가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 좀 얌전한데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아까랑 같은 압력으로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성이 한 1.5배 정도 더 빨라지는 것 같고 가속 성능도 그만큼 더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핸들도 약간 좀 더 묵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시리즈 M 스포츠보다는 좀 더 가벼운 핸들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도 이 M 스포츠 모델에 대한 핸들의 무게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바꾸게 되면 뭐 200마력이 안 되는 184마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요 비슷한 마력대 차량들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하고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운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게 되면 여기 중앙에는 안 나옵니다. 중앙에는 안 나오고 여기 있는 조수석 대시보드 쪽, 그리고 여기 도어 트림 쪽, 그리고 여기 운전석 왼쪽, 송풍 하단 쪽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렇게 화려한 편은 아닙니다. 딱 나올 것만 나오게 되고, 뭐 C클래스와 인테리어를 비교해 본다면 C클래스가 월등히 인테리어에 대한 뭐 만족도라든지 인테리어의 완성도, 화려함 이런 부분은 확실히 C클래스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3 시리즈 인테리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14.9인치에 애플 카플레이가 목적지를 안내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널찍하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시야에 대한 안정감, 좌우에 있는 정보를 굉장히 넓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는 만족도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제가 타는 5 시리즈도 12.3인치인데 그것보다 한 반뼘 정도 더 커다란 화면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12.3인치 계기판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뜬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3사 중에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해서 T맵을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중앙 모니터와 연동되는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볼보 정도만 연동을 해서 계기판에 보여주게 되는데 BMW 3 시리즈에서도 계기판에서 T맵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연동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까지는 안 되고 여기 있는 계기판에만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연동이 되었다면 정말로 완성도 높고 만족도가 높았겠지만 그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 계기판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만으로도 아주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5 시리즈보다 훨씬 더 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정말로 큼지막해져서 반자율 주행을 사용할 때라든지 열선 핸들을 켰을 때 다양한 정보들, 뭐 여기 음악을 들을 때 다음 곡, 이전 곡 이런 메뉴들까지 모두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동력 계통을 바꾸진 않았지만 좀 더 사용의 편의성,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자장비들을 더 최신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운전자가 느끼는 편리한 부분을 더욱더 증대시켰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 시리즈의 운동 성능이야 뭐 워낙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자, 크게 건드리지 말자 라고 하고,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 전자장비들을 개선을 하자라고 하고 출시를 한 모델이 이 3 시리즈 페이스리프트인 것 같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제 530i M 스포츠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물론 530i보다는 1인치가 휠이 더 작긴 하지만 넘을 때 이게 M 스포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산 차량을 주행하시다 오더라도 서스펜션이 하드하고 딱딱해 불편해서 이 차를 못하겠다 라는 피드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M 스포츠 브레이크가 320i M 스포츠엔 들어가 있는데 브레이크의 느낌은 530i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살짝 코너를 타볼 텐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한번 코너링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줄였다가 언덕에서 이렇게 갑자기 출발할 때는 좀 184마력이라는 출력의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좀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은 없어요. 토크도 30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폭발적인 토크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재밌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20i 같은 경우에는 520i 대비 무게는 70kg가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좀 건장한 성인 남자 한 명이 덜 타고 있는 거죠, 320i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전체 길이는 25cm가 짧고요, 휠 베이스는 12cm가 짧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코너를 돌아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은 저도 530i를 매일 타지만 530i보다는 확실히 320i가 더 경쾌하게 코너를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전장이 짧고 휠 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530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민첩한 느낌이 동급 세단 대비는 확실히 드는 편인데, 제가 320i를 타보니까 320i의 이런 민첩함은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530i보다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BMW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BMW를 갖고 싶다라는 느낌이 크게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 좀 제가 운전 스타일이 좀 차분하고 좀 느긋느긋한 스타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벤츠 E클래스 쿠페도 탔었고 제네시스 G80도 탔었는데 그 전까지 탔던 차량들 보면 좀 되게 그냥 무난하고 좀 편안한 그런 차량들을 탔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도 BMW를 칭찬하고 운전이 재밌다라고 정말로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BMW는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입을 모아 칭찬을 하고 BMW는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타보니까 이제는 BMW의 팬이 되었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 같은 생각, BMW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BMW가 뭐가 다를까? 운전에 재미가 있을까라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세그먼트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3시리즈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3시리즈 타보면 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BMW는 운전이 재밌다라고 하고 3시리즈는 정말 그 중에서도 밸런스가 뛰어나고 운동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직접 타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께서 3시리즈와 5시리즈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5시리즈가 할인을 많이 하고 조금 더 내가 금액을 보태서 520i를 살까? 그래서 제가 직접 느낀 3시리즈와 5시리즈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리면 3시리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전장과 휠베이스가 5시리즈보다 짧기 때문에 이렇게 샥샥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 민첩한 부분에서는 5시리즈보다는 확실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차가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5시리즈 520i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확실히 고속주행 100km 넘게 주행했을 때 3시리즈로도 아까 고속주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120km 이상도 안정적이긴 하지만 5시리즈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5시리즈가 고속주행에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속주행 능력은 3시리즈와 5시리즈를 구분짓는 커다란 능력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실내 정숙성 부분도 5시리즈가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지금 저속 상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고속으로 넘어갔을 때 확실히 5시리즈가 좀 더 정숙한 느낌이 들게 되고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에도 실내에서 유입되는 엔진 소음은 거의 없거든요. 두 차량 모두 다 4기통이긴 하지만 근데 외부에서 엔진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 320i 엔진 사운드가 좀 더 큽니다. 520i 같은 경우 외부에서 들었을 때 엔진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320i 같은 경우에는 좀 엔진 소음이 있더라고요. 520i에 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형 3시리즈 인테리어에서 살짝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기어 변속기예요. 기어 변속기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너무 작아져가지고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되는데 5시리즈도 아직 이렇게 돼 있고 이전 3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고 현재 4시리즈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딱 잡아서 확실하게 앞으로 넣고 뒤로 넣고 이런 느낌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작아졌고 그리고 주차 피 버튼이 너무 조그매요. 피 버튼이 한 요 정도 손마디 2개도 안 됩니다. 2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누르기가 이렇게 안 보고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적응되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 보고 정확히 눌러야 됩니다. 딱 요 손가락 하나 정도로 누를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전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를 좀 깔끔하게 정돈하려다 보니까 이 가장 툭 튀어나와 있는 기어 변속기부터 없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버튼은 한 5개, 6개 정도만 남겨놓고 싹 다 여기 있는 터치 스크린 안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특히나 에어컨이라든지 뭐 공조와 관련된 기능들도 싹 여기다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고정값으로 되어 있긴 해요. 온도 조절은 고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 가운데 있는 메뉴 눌러서 열선 시트라든지 바람 세기,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거든요. 참고로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2열 열선 시트도 없어요. 1열에 열선 시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이 냉난방 기능 같은 경우에는 쓰다 보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인지를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BMW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3시리즈 320i M 스포츠 모델 애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지 않았나. M 스포츠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좀 편안하고 마일드하게 세팅이 바뀌었고 전반적으로 좀 심심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사용의 편의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내비를 볼 때라든지 커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기 있는 다양한 메뉴들, 우선 애플 카플레이를 보여주는 여기 있는 14.9인치 커다란 모니터 등등등. 그래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은 확실히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3시리즈가 너무도 편안해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 이어서요 320i M 스포츠 포르티마오 블루 컬러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꼬냑 시트잖아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기능 설명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